송현씨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먼저 제 목소리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정말 심하게 걸려서 사실은 이 목감기가 낫고 나면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일주일째예요. 더 녹화가 늦어지면 너무 업로드를 늦게 하게 될 것 같아서 듣기 불편하실 걸 알면서도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이빙에 입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스쿠버 다이빙을 국내에서 배워야 할까? 해외에서 배워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내에서 배울 때와 해외에서 배울 때 고려해야 할 점들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좋아요 영상을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수중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꼭 구독도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씨 필름. 스쿠버 다이빙에 입문하는 과정은 각 단체별로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속한 패디의 경우는 오픈워터 다이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오픈워터 다이버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론 교육이 있고 두 번째는 수영장에서 하는 교육, 저희는 제한 수역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에 나가서 하는 해양 실습, 바로 개방 수역 교육인데요. 이 세 가지 모두를 한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이론과 수영장만 한국에서 하고 해외로 나가서 개방수역 교육을 하느냐 아니면 세 가지 전부를 다 해외 리조트에서 하느냐 세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전부 다 할 경우에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퇴근 후에 혹은 휴일에 짬짬이 다이빙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배우는 게 아마 스케줄 조정하기가 가장 좋으실 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다이빙 풀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본인 지역에 다이빙 풀이 있다면 분명히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치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잠실 종합운동장에 다이빙 풀이 있고 올림픽 수영장에도 있고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수원 풀장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송도에도 있고 꽤 많은 수영장들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전국의 다이빙 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휴가를 내서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다이빙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수영장은 밤 10시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시고서 나와서 짬짬이 배우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가르칠 때는 보통 수영장을 3번에서 4번 정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해외 리조트에 가면 수영장을 하루 만에 끝내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근데 물론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으시고 잘 가르치시는 강사님들은 하나도 빼먹지 않고 하루 안에 수영장 교육을 마치실 수도 있지만 학생이 만약 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거나 학생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경우에 누구 하나가 잘 따라오지 못한다거나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숙련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해외 리조트에서는 정해진 스케줄상 그런 걸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발하는 비행기,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이 비행 스케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내 스케줄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강사와 학생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지켜야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했을 때 한국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직장을 다닐 때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겠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해외 리조트는 그 리조트 안에 수영장도 있고 탱크들도 막 비치되어 있고 탱크를 충전하는 스태프들 또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샵들은 그냥 교육과 투어를 위주로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수영장이 내 거가 아니죠. 그래서 수영장에 갈 때 수영장 입장료, 탱크 사용료 이런 것들의 추가 비용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워터 교육을 신청하실 때 내가 내는 교육비 안에 어디까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교육을 할 경우에는 이론 수업과 수영장 교육이 끝난다면 바다로 나가야 하잖아요. 보통 동해, 남해, 제주 등의 바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비행 금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외 리조트와 같은 선으로 제가 좀 이렇게 잘라서 구분하겠습니다. 비행 금지
금지 시간이라는 건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시간을 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컨텐츠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행기를 타지 않는 육로 혹은 배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동해나 남해 같은 경우는 비행기 금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올 수 있어서 휴가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난 토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경우도 일요일 하루 배우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루 배우고, 이렇게 내가 비는 시간을 쪼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동해 바다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열대바다, 필리핀, 태국 이런 따뜻한 동남아 바다보다 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수온이 많이 차가워요. 보통 1년에 4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 되면 개해제라고 해서 동해에 있는 리조트들이 자 이제 다이빙 시즌이야 라고 약간 선포하는 것 같은 돼지머리 올려놓고 올 한 해도 무사하게 안전하게 다이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는데, 사실 4월 말에 개해제를 하지만 4월 말에 바다는 아주 춥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웨슈트를 입고 들어가기에 괜찮은 수온은 7월, 8월, 9월 정도예요. 근데 이때는 주말에 사람이 또 엄청 많고 다이빙을 배우러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분위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해외 리조트도 어떤 연휴라든지 성수기에 붐비는 거는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근데 동해는 수온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시야도 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티 라떼, 녹조 라떼라고 불러요. 정말 새초록 바다에 시야가 멀리까지 잘 보이지 않고 굉장히 답답한 바다에서 조금 초심자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저도 오픈워터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동해에서 그렇지 않고 아주 즐기면서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내가 겁이 많다거나 물에 대해서 평소에 좀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분들은 동해에서 오픈워터를 시작하시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 슈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드라이 슈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컨텐츠가 있는데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체크해 보시고요. 드라이 슈트는 간단히 말하자면 물이 통하지 않는 슈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두꺼운 옷을 껴입고 그 위에 드라이 슈트를 입고서 다이빙을 하면 아주 차가운 물에서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드라이 슈트 유저들은 동해에 따로 뭐 갈 수 있는 시기 없는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12월, 1월, 2월 한겨울에도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드라이 슈트는 웨슈트에 비해서 조금 더 기술도 익혀야 하는 게 있고 대여료도 비싸고 장비 자체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초심자가 바로 드라이 슈트를 접하고 동해에 가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죠. 물론 어떤 센터에서는 오픈워터 교육을 할 때 그냥 동해에서 교육할 거를 염두에 두고 드라이 슈트 스페셜티까지 함께 묶어서 수영장에서부터 드라이 슈트로 교육을 해서 동해에서 드라이 슈트를 입고 개방수역 교육을 마치게끔 어레인지 해주는 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개방수역 교육을 받는 경우는 오픈워터 교육비 안에 이 해양 실습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방수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또 동해에 있는 어떤 리조트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께 또 탱크 사용료와 보트 사용료, 다이빙하는 비용 등을 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또 따로 책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오픈워터 교육을 신청하실 때 우리 교육비 안에 개방수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이게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미리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나중에 어떤 불화나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다이빙을 할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야 하고요. 제가 주변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나 동해에서 오픈워터 땄는데 너무너무 춥고 무서워서 다이빙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워서, 만약 그분들이 따뜻한 열대바다에서 아기자기한 물고기들 시야 좋은 데서 보면서 다이빙 했으면 지금쯤 저처럼 다이빙에 푹 빠져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CPLM.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한국에서 이론교육, 수영장 교육을 마친 후에 따뜻한 바다에 나가서 해외에서 개방수역 교육을 마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배울 때 그리고 해외에서 배울 때를 약간 섞어놓은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해외 리조트에서 세 가지를 다 할 때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고 한국과 해외를 합쳐서 하는 교육은 가장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다 오픈워터 과정을 배우는 경우 대부분 우리 한인샵을 많이 찾으시죠. 한인샵들은 숙박과 식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저렴한 패키지 가격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배우는 걸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해외 리조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영장을 가지고 있고 또 탱크 시설들도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수영장비나 탱크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그렇게 저렴한 교육비를 제시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은 스태프들의 인건비도 국내보다는 더 싸니까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해외 리조트에서 오픈워터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바다가 바로 리조트 앞에 있기 때문에 바다까지 이동하는 비용이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행 온 기분으로 즐겁게 배울 수가 있고 또 시야가 동해에 비해서는 아주 맑고 잘 보이고 또 따뜻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비행기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비행기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짧은 일정 사이에서 교육을 다 배우려고 하다 보면 내가 완벽하게 숙달이 되지 않았는데 막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부 강사들의 경우에는 가르쳐야 할 것들을 다 가르치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핵심 기술만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한국에 있는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해외에서는 다들 스케줄을 짧게 잡고 오시고 오픈워터의 경우에는 이틀 안에 교육을 끝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천재지변이죠. 갑자기 태풍이 온다. 날씨가 너무너무 안 좋아졌다 하면 배가 못 뜨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이미 여행을 왔다. 혹은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비행기가 아예 안 뜬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 전체 인적을 다시 잡으려면 나의 휴가도 다시 잡아야 하고 비행기 표가 시간을 바꾸고 이런 게 또 쉽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해외로 나갈 때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교육을 할 경우에는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도 그랬고 대부분 해외에서 배우신 분들이 해외에서 오픈워터를 따고 왔는데 나 다이빙이 너무 좋고 계속 하고 싶은데 국내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국내에 아는 강사님이 없어요. 같이 다이빙을 친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배울 경우에는 그 강사님이랑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나고 뭐 수영장에 가서 연속 교육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훨씬 해외에 계신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보다 원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센터나 동호회 안에 속해서 배우게 된다면 여기서 유대감을 갖고 계속해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데 내가 1년 중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쪼개서 해외에서 배우고 오신 분들은 다음 휴가가 있을 때까지 다이빙을 다시 하러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어떤 곳에 내가 또 들어가자니 또 쑥스럽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1년에 한두 번 해외에 나가서 즐길 거라서 해외에서 배워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고 나는 지속적으로 어떤 취미 활동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해외 리조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행 금지 시간 때문에 세부를 예로 들자면 많은 직장인 분들이 목요일날 퇴근을 하고 목요일 밤 비행기를 이용해서 금요일 새벽에 세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다이빙을 하고 모자랄 경우 일요일 오전까지 한 후에 월요일이 되는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서 월요일날 조금 늦은 출근을 하는 그런 스케줄로 많이들 배우고 또 펀다이빙을 하세요. 근데 일단 일정이 듣기만 해도 좀 피곤하지 않나요? 내가 이걸 이겨낼 정도로 다이빙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퇴근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또 비행기 타고 와서 바로 출근하고 이게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가 여유롭지 않은 분들은 빡빡한 일정들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이론 수업 받고 수영장 교육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개방 수역 해양 실습만
해외로 나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경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랑 같이 이론 수업 수영장 교육을 했던 강사님이 인솔을 해서 해외로 나가는 거, 그리고 대부분은 약간 강사님이나 센터와 트러블이 있어서 혹은 나의 일정과 센터 일정이 정말 맞지 않아서인데 이론과 수영장을 배운 강사님과 별개로 해외에 가서 해양 실습만 따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서 날 가르친 강사님이 어디까지 배웠다라는 서류를 써주시고 위탁 교육이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다른 샵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경우,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랑 같이 해외에 나가는 경우는 내가 여기 원래 속해 있고 소속된 팀이 같이 나가는 거니까 만족감도 있고 소속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사람인데 갑자기 해외에 모르는 곳에 가서 또 배우려면 뭔가 나만 둥둥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센터 중에는 한국 교육기관 따로 있고 지점이 해외에 있어서 이렇게 연계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소속감 문제나 막 나를 안 챙겨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다이빙을 하면 물속에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수신호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강사님들마다 수신호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수신호랑 좀 익숙하지 않은 다른 수신호가 나오면 약간 당황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시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해양 실습을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해양 실습비가 또 따로 든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비행기 값이 들고 현지 리조트에 또 지불해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비용 문제가 중요하시다고 하는 분들은 처음에 교육 등록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스케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체크하시고, 이게 해외에 나가게 될 경우에 개방수역 투어비가 얼마나 될지도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빙을 배워보고 싶어하는 오픈워터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께 국내에서 배우는 법, 국내에서 이론과 수영장 교육을 마치고 해외로 나가는 법, 그리고 해외 리조트에서 이것을 다 배우는 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좀 물이 두려워서 덜 무섭고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 스케줄이 약간 변동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스케줄의 여유와 융통성이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 주제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오늘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알림이 가니까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제 목소리가 이랬던 거 너무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께 빨리 새로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부득이하게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더 맑은 목소리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제가 컨디션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수중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